행하 행복한 재활의학과 닥터 행복한 김정훈입니다. 이제 제가 고지혈증에 걸렸다는 걸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저보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거 한두 개쯤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뇌관이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을 손에 들고 남은 인생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반인보다는 몸에 대해 좀 아는 것이 많은 의사로서 이 폭탄이 터질 확률을 낮출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걸 실천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공유하지도 않는다면 일종의 직무유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촬영도 진지하게 한번 임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게 있으시다면 잠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심장병, 뇌졸중 확률이 2배에서 60배까지 높아집니다. 다음 자가표를 보시고 본인이 이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허리 둘레, 남성은 90cm 이상인데 저는 30인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HDL 콜레스테롤, 남성은 40 이하면 진단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 확인해 보니까 27이니까 확실하게 당첨이죠. 중성지방은 150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인데 저는 1000이 넘었으니까 대박 당첨이죠. 혈압은 130에 85 이상입니다. 저는 130에 80이니까 혈압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면 진단을 받는데 저는 107이니까 이것도 또한 당첨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는 이렇게 고지혈증과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혈관부터 확인합니다. 3가지 위험, 혈관의 위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녹이 슬듯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또 좁아지게 만들어서 혈압을 높이고 또 피딱지를 만들어서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때로는 좁아진 혈관에서 이렇게 터지는 일도 생깁니다.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현재 혈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혈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혈관은 뇌혈관입니다.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동맥이 경화돼서 뇌혈관이 막혔다. 이런 것은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딱해져서. 이런 것은 뇌출혈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이걸 다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졸자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붙인 말이고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면 정말 재수가 좋은 것이고 대부분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뇌졸중 증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글자를 따서 fast라고 부릅니다. F, face니까 얼굴 안면 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이 한쪽으로 처진다든지 여기 팔자주름 있죠? 팔자주름이 양쪽이 대칭이 안 되고 한쪽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눈이 잘 안 떠진다든지 눈꺼풀이 처지는 이런 것들을 안면 마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A인데 이 A는 팔이나 다리, arm, leg weakness 그래서 A가 해당이 되고요. 아주 손가락에 힘이 미약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젓가락 짚는 게 잘 안 된다든지 글씨가 잘 안 써진다든지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S죠. speech, 말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눌해집니다. 제일 좀 어눌한 발음이 미음 받침이 들어가다든지 또는 비읍이나 피읍 이런 파열음 같은 이런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음이 좀 어눌하다 이러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임이에요. 타임. 즉시 119를 불러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래서 골든타임 3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막상 병원에 도착을 해도 병원에서 MRI나 MRA 같은 이런 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거 분석하고 병이 발생하고 시술에 들어갈 때까지가 3시간이기 때문에 병원은 가급적 빨리 도착하는 것이 좋은데 1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그래야 3시간 이내 시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혈관은 심장혈관입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급사하거나 아니면 심장이 약해져서 체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심장혈관을 조영술이라는 시술로 확인을 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CT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는데요. 간편하지만 꽤 정확하게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고지혈증이 계속된다면 심장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CT로 보면 심장혈관에 석회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동맥경화로 심장혈관이 막히다가 심해지면 심장근육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석회가 전혀 끼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1에서 99까지 되면 10년 안에 심장마비 올 가능성이 4%, 400 이상이면 24%, 만약에 1000 이상이다. 그러면 1년 이내로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25%로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자 45세, 여자 55세가 넘으면 동맥경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심장혈관 석회화 지수가 100 이상, 경동맥의 내막 두께가 1mm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염증 지수까지 나쁘다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런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서는 나쁜 LDL을 낮춰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쁜 LDL이에요. 모든 LDL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나쁜 LDL을 막으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해야 되는 혈관은 경동맥입니다. 경동맥.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 있는 아주 굵은 동맥입니다. 경동맥은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비해서 상태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좀 간단합니다. 또 경동맥은 이렇게 초음파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없어서 아주 간편하고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혈관도 좁아졌을 확률이 약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해요. 혹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셨다면 뇌혈관은 지금 여기 보이는 7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동맥에서 위험한 것은 바로 안쪽에 쌓이는 지방 찌꺼기입니다. 이걸 플라크라고 부르는데요. 때로는 이 찌꺼기가 좁아진 혈관에 피딱지가 생겨서 혈관을 완전히 막기도 합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생긴 곳은 또 혈관이 딱딱하게 잘 굳습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위험도 크고 또 상처가 나면 혈관이 또 터지기도 쉬워집니다. 경동맥이 고지혈증으로 막힐 때까지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로 혈관 안에 낀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과 관을 삽입해서 혈관 안쪽을 넓혀주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시술 전후에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동맥경화가 매우 많이 진행되었을 때 이럴 때만 합니다. 심하지 않은 환자라면 보통은 항혈소판 제제라고 해서 피를 묽게 하는,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경동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서 저도 아스피린 100mg 약을 지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지혈증에 걸렸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혈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뇌혈관, 두 번째 심장혈관, 세 번째는 경동맥. 이것 말고도 또 말씀드릴 이야기가 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제 인체를 직접 활용한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